자, 이제 조금 뎁스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이고요. 이슈 진단입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기업 또 이 약간 생경한, 네네. 생소한 네네. 주목을 받았는데. CNS라는 회사입니다. 다시. CNS. 회사 이름 어려워요. CNS. 네네. CNS. 네네. 어떻게 이 사명을 지었을까요? 네, 뭐 궁금하긴 하네. 네네. 그렇죠. 반도체 뭐 이제 CNS를 하는 회사가 CEO 한번 뭐, 모셔봐야겠는데. 네네. 이게 신규 상장인가요?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됐구나. 네네. 샘 CNS. 네네. 우리 경상도 분이라서 네. 이영수 대표님이 또 샘 시읍 발음이 잘 경주 안. 출신이시잖아요. 저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자, 샘 CNS 네네, 어떤 네. 회사예요, 이 회사는? 네. 프로보 카드가 요즘에 좋잖아요. 프로보 카드. 그러니까 메인 뭐라 그러지 그걸? 그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이제 부품인데 이제 TSE나 뭐 이제 저기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회사들이 하는 부품인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또 부품입니다. 아, 세미컨덕터의 셈이구나. 네네, 샘 맞습니다. CNS 이렇게 되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세라믹 STF라 그러는데요. 이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제 STF라는 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간 변형기 네네. 이렇게 돼 있네. 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프로브 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브 카드가 있고 이제 PCB가 있는데 요거를 세 개 다 연결해주는 뭐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어떤 부품이냐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냥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삼성전기에서 이제 그 관련 사업부로 있다가 스피노프 했네. 네네 스피노프하는 회사고요. 지금은 이제 YIK 뭐 엑시콘 이쪽 이제 그 그룹에 소속돼 있는데. 그 최명배 엑시콘 회장 일가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3,200억. 네네. YIK나 엑시콘은 상장이 네네 상장돼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비교 대상 후공정 장비 뭐 이런 쪽 이제 하는 회사들인데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확장한 거죠. 이제 부품 사업으로 확장하는 뭐 일환으로 이제 저기 CNS를 인수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뭐 완전 뭐 줄자 대놓고 쫙 그어놓은 것처럼 몇 네네. 개월 동안 네네.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맞습니다. 기울 수도 네. 있는데 네네. 자 근데- 세계 네네. 내용을 네네.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네네. 네, 그러시죠. 네. 세계 최초 무수축 LTCC 어렵다. 네. 예. 자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계 최초의 무수축 LTCC 세라믹 STF 상용. 왜 이래요 나한테? 네네. 그렇죠. 외계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네, 되죠. 네네. 네, 쉽게 설명을 네네. 해주세요. 이게 네.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 어쨌든 이제 세라믹 부품이에요. 이제 아. 세라믹 부품인데 그 세라믹 부품은 원래 고온에서 가공을 하죠. 이제 고온에서 가공하는데 이걸 저온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회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하면 어떤 게 좋냐면 그 네. LTP 그러니까 로우 LTC 템퍼터리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라믹은 원래 그 어떤 그 보면 도자기 굽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온이 필요한데 아. 이 회사는 저온으로 하면서 이제 첨가제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게 그럼 뭐가 좋냐 그러면 기존의 소송 시간이 뭐 7일 걸렸는데 요거를 2일 수준으로 당긴 게 그 이 회사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쪽 시장은 일본 업체가 대부분 선점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독점 구조를 깬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기술 개발 특허 이런 거겠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집적화된 이제 반도체 테스트에 적합한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이런 쪽은 사실은 그 기술 장벽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프로보 카드 업체하고 딱 붙어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 개발해야 되고 이제 이 회사도 한 이거 상용하는데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연간 성장률이 네네. 지금 계속 올라가는 네네, 막대 맞습니다. 그래프를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1분기 분기 실적도 네네. 어닝 서프가 나오면 배경은 뭡니까? 일단 지금 프로보 카드 쪽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쪽 비중이 되게 높은데요. 최근에 뭐 이제 그 1분기에 워낙 또 뭐 그 시안펩 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 중단이 되고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펩 오염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공급 쪽에서 그런 게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 효율화를 하려는 그리고 좀 투자를 앞당기려는 이런 수요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이제 좀 수혜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도표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이걸 설명을 좀 해볼까요? 어떤 도표? 모르겠네요. 도표가 원고에 있는데 원고에 있는 도표가 네네.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아, 네네. 네네.
일단 실적이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데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155억에 영업이익이 56억까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6%까지 기록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뭐 워낙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좀 비싸게 이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가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 전방 시장이 워낙 좋습니다. 뭐 TSE나 뭐 관련 프로보 카드 업체들이 워낙 또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회사들 통해서 뭐 키옥시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업황 자체는 전방 시장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어떤 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럼 또 주목해야 될 성장 포인트? 회사는 네네.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네네. 또 뭐 거리들을 찾겠는데 그 뭐 보이는 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네.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어쨌든 그 엔드 유저 비중으로 보면 네. 일본 키옥시아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게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키옥시아가 원래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던 회사잖아요. 네. 이제 도시바 원래 도시바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지금은 웨스턴 디지털하고 손잡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요카이치 공장에 10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조 투자 발표했는데 이게 내년 초에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샘 CNS도 여기 이제 그 소모품 또 납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낸드 플래시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이 회사의 또 장점이자 단점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 쪽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램 쪽으로 좀 신규로 진입하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모스 이미지 센서, 카메라의 어떤 이제 그 눈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제 그런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콜을 받은 걸로 파기됩니다. 하이닉스 네, 쪽에서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콜을 품질 테스트. 네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 그러면 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고객사들 현황을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일단은 이제 일단 이 회사가 납품하는 차는 뭐 TSE나 뭐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나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회사 뭐 프로보 카드 업체예요. 네. 그런데 이게 프로보 카드 업체들이 또 반도체 업체에다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드 유저 비중으로 보는 게 되게 맞다라는 거고요. 키옥시아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26%, 그리고 SK 하이닉스 비중이 19%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인텔하고 웨스턴 디지털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다한 회사들 다 합치면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달 말에 네. 대규모의 그 보호예수 네네. 해제. 네네. 대규모? 네네. 대규모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대규모로 그 오버행이라는 이제 네네. 잠재 매물 이슈가 있으면 네네. 주가가 항상 무겁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못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음. 좀 이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대부분 최대 주주하고 그 특수 관계인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YIK가 지금 45% 정도 되고요. 엑시콘이 2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 70% 물량은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잠겨 있죠. 뭐 대주주가 보호에서 풀렸다 팔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한 30만 주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뭐 많이 좀 올라 있다면은 네네. 혹시나 이제 이런 잠재 매물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은 네네. 뭐 그렇죠. 오른 게 지금은 없어. 네네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버행 그 이슈 때문에 좀 네. 못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기업이지만 네네. 이 샘 CNS. 네네. 네. 코드 번호 내주세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네. 샘 CNS. 세미컨덕터인데 이 하여튼 이게 한글로 표현하면 좀 어려워서 네네. 샘 CNS를 좀 받고 252990입니다. 네, 25290. 네. 그래서 좀 생소한 기업이지만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몇 가지 시간이 좀 되니까 네네. 네. 우리 했던 이영수 대표의 관심기 리스트 중에 이제 네네. 리뷰 좀 움직이는 것들. 우리 네. 덱스터는 왜 네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투자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네네네. 대통령 방한에 맞춰서 네네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네네. 한국의 이제 VFX 기업 네네 쪽으로 1억 달러 투자. 맞습니다. 요게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 달러는 이제 우리 원어 환산하면은 1,200 뭐 그렇죠. 1,200억 정도 좀 네네네. 넘고 네. 6년간이던데. 네네. 그럼 1년에 200억. 네네 그렇죠. 200억을 텍스트에 넣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기존에 또 기투자하기로 된 계획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OTT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OTT들이 미국에서 드라마 제작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드라마 제작하는 게
가성비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셨잖아요. 오징어 네. 게임이 오징어 게임 네. 2는 또 네네. 뭐 네네 지금 제작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디서 제작한대요? 네, 네, 레몬레인? 네, 레몬. 몰라 나. 네네. 전 몰라요. 네네. 하여튼 뭐, 그 위험한 네네. 나라이다. 네네. 네. 네. 그거는 뭐 아직은 밝혀진 게 아직, 없다. 네네네. 뭐 진행 중인 걸로 이제 네. 파기되고 있고, 어. 어쨌든 그게 거의 260억 정도의 제작비밖에 안 들었는데, 네. 그 넷플릭스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네네. 워낙 클 거고 오징어 2, 그렇죠. 오징어 게임 2.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드라마 어지간한 중간급 드라마 제작하면 편당 제작비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텐트폴이라고 해봐야 10억 정도거든요. 근데 시청률은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 주가는 지금 뭐 네네. 한참 내려와 있어서 네네, 우리 그렇죠. 막 저기 할 때 비하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거의 이슈 작년에 워낙 또 이게 분몰이 네네, 맞습니다. 가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버슈팅한 올라서. 거죠. 네. 자, 덱스터는 하여튼 오늘 그 넷플릭스 이슈가 넷플릭스가 어제 그거는 모르겠다.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 방한 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뭐 어떤 수혜주들 꼽히는 것 중에 좀 주목되는 게 우리 그 39금 어제 촬영했는데 우리 우리 앵커님, 유튜브 네네. 같이 저랑 그 했죠. OCI라는 업체 좀 태양광 네네, 좀 오늘 네네, 좀 좀 반짝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OCI가 폴리실리콘 이제 태양광 그 펜을 만드는 원재료를 하는 회사인데 네. 그동안 이제 중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 쪽에 계속해서 그 보조금을 태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다수 업체들이 좀 시장을 물러날 수밖에 없는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OCI는 살아남았고 네. 그 치킨 게임을 네네. 펼쳤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와중에 또 그 말레이시아 공장에다가 그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중국 업체보다 지금 단가 경쟁이 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계속 어떤 모든 정부의 리소스를 반도체 쪽에 투자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쪽으로 오히려 폴리실리콘 쪽은 지원을 회수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 뭐 PR이 지금 뭐 3이나 4 수준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이번에 또 BBB 법안, 빌트 백 베러라고 이제 그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이제 부양책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정용 태양광 그리고 이제 ESS 쪽에 보조금을 주는 아닌데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중국산 소재 부품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내 업체가 좀 수혜를 보는 그림이 아닌가. 네, 이런 이번에 조 바이든 네네. 대통령 오면은 여기도 미팅을 하나?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설만 있죠. 네, 그거는 뭐 아직 보안 보도가 상황이라 확정된-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째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 동선까지 네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월요일 날 요거 관련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구나. 네네. 네. 그리고 뭐 있을까? 한미 반도체? 네, 잠깐. 네네 한미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오늘 한미 물동이 정상회담인데. 네네, 그렇죠.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한국 미국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이름값으로 오늘 어떻게 네네 안 되나? 맞습니다. 일단은 5월 물동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4월까지는 중국 락다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5월은 지금 전달 대비해서 지금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6월만 어느 정도 2분만 하면 무조건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칫 잘못해도 이게 상담 네네. 상담 프로그램이 되고 네네, 맞습니다. 당신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이거 네. 될까봐. 그렇죠. 어쨌든 기저 효과가 2분기도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슈 진단 오늘 본론은 원래 샘 CNS 네네. 기업을 들어봤는데 나머지도 한번 들여쳐봤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